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 필기시험 NCS 2018년도 하반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19년도 상반기 최신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그 첫 강의에서 이제 그 문제의 유형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18년도는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출제된 영역들이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그 하위 영역에서 비중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본 강의 끝날 때쯤에 그런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1강에서는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자, 대부분 1번에서 한 20번 내외죠. 한 15번 내외라고 볼까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9년 상반기 문제의 유형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거의 문서 이해 능력에 해당되는 독해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간혹 문서 작성 능력이나 아니면 의사 표현 능력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이제 독해 위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서 이해 능력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제시문에서 어떤 일부분의 문장을 삽입한다든가 아니면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죠. 다음 제시문에서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런 거 찾는 것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문단의 배열, 논리상 문단을 적절하게 배열하거나 그 다음에 그 문단 간의 논리적인 상관관계를 찾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제 찾기라든가 제목을 정하는 그런 문제 등등이 출제가 되는 것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죠.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다. X 표시 정확히 하시고요. 크게 문단이 몇 개냐면 4개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 문단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쭉 보시면 일단은 이 단어가 눈에 확 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PP 사업이라는 것,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죠. 이게 딱 눈에 띄시고, 왜냐하면 그 PPP 사업이라는 것이 각 문단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PPP 사업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호주의 어떤 PPP 사업과 관련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정도 확인하시고 바로 선택지를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도국들이 본격적인 경제 성장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수요. 지금 개도국들입니다. 여기 개도국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경제 성장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개도국 이런 단어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경제 성장 단계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급증한다. 그대로 본문에 제시문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는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호주 정부위원회가 새로이 승인한 민관협력사업 정책과 지침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주체가 호주 정부위원회니까 아까 앞서 키워드를 살펴보셨던 3문단 내지는 4문단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민관협력사업 정책과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이런 부분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3문단은 지금 호주의 PPP 사업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 주체는 호주의 정부위원회, 여기 지금 연방정부의 정책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08년 호주 정부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벽규가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바로 밑에 줄에 대부분의 기존 벽규가 새로 바뀐 정책에 포함되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3문단에 있으므로 당연히 2번도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선택지에 대한 근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는
민관협력사업 부서를 따로 두어 조달 대행 기관과 정부기관 사이에서 요 두 기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 다리 구실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리 역할, 이거 바로 보이시나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당연히 조달 대행 기관과 정부기관 사이라는 두 주체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리 역할하는 주체가 뭐죠? 바로 주정부입니다. 주정부. 예.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에 선택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 연반정부가 아니라 주정부다라고 해서 3번을 정답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제시문에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4번은 호주의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투자자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4문단에 보시면 해외 투자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며 지금 호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4번도 4문단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옳지 않은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찾으시면 되죠. 자,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건 거의 제시문에 있는 그대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만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2번 문제도 마찬가지 계속 갑니다. 의사소통력의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내용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자, 문단 배열이죠.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개 문단이 등장하고 있고요. 일단 순서를 지금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문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까지 육아 외의 유력한 사상으로 법가와 도가가 있었다라고 첫 문장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법가는 하고 얘기하고 있죠. 법가는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단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도가가 나와야 되겠죠. 예. 법가와 도가가 있었는데 육아 외에 법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도가가 나와야 됩니다. 한편 도가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가 다음에 라가 등장해야 되는 것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선택지로 가봅니다. 가하고 라가 붙어 있는 거, 가라 순서대로. 지금 1번 안 되죠? 제끼시고요. 4번 안 됩니다. 그럼 가하고 라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2번 선택지하고 가하고 라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3번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뭐의 관계만 따지면 되느냐? 바로 나가 먼저 오느냐, 가가 먼저 오느냐, 그 차이죠. 그럼 나 문단을 가시면 돼요. 나 문단 보시면 고조 유방에 세워진 한 나라가 쭉쭉쭉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제 문제 제기하는 어떤 그런 접수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제자백과 중에서 유가가 한 나라의 정통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유가가 한 나라의 정통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죠. 그걸 하고 싶은 거죠. 필자는. 그래서 나가 먼저 등장한 후에 유가 외에 법과 도가가 있었는데 법관이 이렇고 도관이 이렇다. 하지만 유가가 정통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논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먼저 등장하고 가라가 온 다음에 다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래서 유가가 정통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결론으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중간의 내용들은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다 보실 필요가 전혀 없죠.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단의 배열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색하죠? 나가 뒤로 가는 것은. 그래서 2번,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여전히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은행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보호에 관한 규정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은행의 개인보호, 정보보호죠. 다음 내용을 읽고 판단하는 것 중 옳지 않은 것 X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법조문과 유사하게 각 표제들이 나와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정보 양도에 대한 권리, SSL 또는 TLS 암호화, 열람 차단 삭제, 광고성 메일 수신 거부. 자, 이렇게 표제만 확인하시고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SSL 또는 TLS 암호화가 활성화된 경우라고 했으니 당연히 표지에 따라서 이쪽
위에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우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 보시죠. 암호화를 사용하는데요.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이렇게 변경된대요. S가 붙네요. 브라우저 표시줄의 잠금 기호를 통해 암호화된 연결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 예,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1번 보기에 선택지의 근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초등학생 자녀의 개인정보. 초등학생 자녀입니다. 개인정보는 부모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거구나고 했기 때문에 표지에 어디요?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쪽으로 가시는 거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죠. 초등학생 자녀죠. 법정 대리인, 부모겠지요. 수정할 권리, 이런 게 있죠. 수정할 권리. 예. 그러니까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의 근거도 첫 번째 제시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문단이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나에 대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있겠군. 자, 기업은행 홈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용상 네 번째의 문단을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왜냐하면 지금 열람이죠. 확인할 수 있니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된 기업은행 홈페이지 주소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지금 암호화가 잘 됐느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문의가 가능하니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선택지의 근거는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성 메일입니다. 표지의 내부 마지막이죠. 수신 동의하면 그에 대해 다시 묻지 않는다. 수신 동의 획득 후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 의사를 재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4번에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X. 4번 근거는 맨 마지막 표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금방 한 10초, 20초 내에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니까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가마의 관계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고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여전히 역시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각 문단의 또 핵심 키워드 정도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가문단은 보겠습니다. 기술은 하고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 쭉 설명했는데 물질일 뿐이다. 여기서 이제 기술은 물질이구나. 그렇죠? 물질.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물질이다. 그 다음에 방진이라는 나문단을 보시면 방진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군사 기술의 혁신으로 등장하는 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이디어다. 방진은 혁신 아이디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과학 경영법의 창시자 테일러, 작업용을 개발했다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되고, 기술 변화는 물질 변화 그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변화를 기본으로 하되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효과는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겠죠.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관념이나 지성의 도움으로 획득했다고 해서 그런 관념이나 지성을 기술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술을 가문단에서는 물질에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지성과 관념은 비물질적인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술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비물질 요소를 기술이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3문단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문단 볼게요. 기술은 사람이 지닌 목적하에 지성으로 설계된 것이다. 지금 지성 자체를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문단에서 했지만 라문단에서는 지성을 바탕으로 설계가 된 거다라는 얘기. 조금 이제 내용이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그리고 원시 시대의 뭐 어떤 돌도끼 같은 것도 그렇고 근대 사회의 하이테크 기계를 창안하는데도 지성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문단을 보시면 맨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기술 시대를 특정 물질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긴 한데,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 확인하신 후에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가다의 주장이 모순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찾아보란 얘기죠. 근데 아까 앞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가도 물질, 기술은 물질이고 다도 비물질 요소를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일관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거죠. 그죠? 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례들은 라의 주장을 약화하지 않는다. 즉, 나의 사례가 라의 주장의 근거로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나를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혁신 아이디어, 그다음에 경영법에 대한 개발, 작업 유형의 개발 이런 거죠. 기술 변화는 물질 변화 그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라라는 주장은 기술은 어쨌든 간에 물질적인 요소인데 그 지성으로 설계된 것이다. 지성이라는 것은 어떤 분별 능력 아니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지성과 반대되는 것이 감성이겠죠. 감성. 감성은 어때요? 직관에 근거한 거겠죠. 그죠? 직관에 근거한 것. 감성에 기초한 것이 이제 직관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대비해서 본다면.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이 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라는 것에 근거로 활용되는데 적절한 어떤 사례가 되는 거죠. 그죠? 아이디어. 이런 게 지금 지성, 개발. 예. 이런 것들이 지성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그죠? 예.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의 선택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2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3번, 4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는 가의 주장을 약화한다. 아까 말씀드린 1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이죠. 가다가 지금 서로 반대되는 얘기냐 아니면 일관된 얘기냐라는 것의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1번에서 양립할 수 있는 얘기고 서로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약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와 마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느냐? 마찬가지죠. 라와 마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 내용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라와 마의 얘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죠. 기술은 지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건데 그 마는 기술을 특정 물질에 근거해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모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선택지 2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틀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했지만 양립할 수 없다. 이게 틀렸고요. 그죠? 약화하지 않는다? 예. 이건 맞고요. 약화한다. 강화한다죠. 양립할 수 없다도 틀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여전히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기업은행 직원에 대한 징계 종류 및 효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다. 징계 효력 정도에 따라 가장 강한 징계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파면부터 가는 거죠. 견책까지 가는데 이쪽 왼쪽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직 회사 생활을 못 해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징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간 이제 그 주변의 매스컴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낯설진 않으시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확인할 만한 게 뭐냐면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요. 파면과 해임까지 잘라서 여기까지의 징계는 바로 신분을 어떻게 됩니까? 예,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에 반면 강등 이하의 징계는 신분적인 어떤 지위는 유지가 되는 그런 징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파면과 해임은 신분 박탈이니까요. 신분이 박탈되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분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죠. 3년간 재취업 제한됩니다. 신분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죠. 5년간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네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해임과 강등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각각 나열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해임과 강등 찾아볼게요. 그럼 해임과 강등이니까 신분 박탈에서 조금 약한 거, 그 다음에 신분 유지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강한 징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배제니까 둘이 지금 파면과 해임에 해당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도가 3년, 5년이니까 바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바가 당연히
하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 다를 해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로 시작해야 되니까 1번하고 3번은 아웃시키시고요. 다로 시작하고 있죠. 2번, 4번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징계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신분 유지하는 내용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한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나보세요. 나는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이 제한되는 얘기가 있고 뭐 징계 부가부인 병과되는 거고요. 가를 보시면 징계 기간 중에 보수의 감액, 삭감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게 더 강할까요? 네, 돈 덜 주는 게 강하죠. 돈 깎는 게. 보수 깎는다. 이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의 3분의 1. 그 다음에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그 다음에 보수의 3분의 2. 지금 보수를 건드린 것이 가하고 나죠. 그럼 보수 안 건드린 게 이제 나예요. 그럼 나가 이제 가장 가벼운 견책이겠구나. 이런 거 예측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공부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강등을 찾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강등을 찾아요. 어떻게 해요? 1계급 아래로 그 직급을 내리는 거죠. 그게 강등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강등을 바로 찾아서 다하고 마구나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전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수의 3분의 2까지 동일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공부 차원입니다. 그 다음은 3분의 2 감액하는 가의 내용이 정직의 내용이고 3분의 1이 감봉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징계의 어떤 규정과 유형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는 못하셨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내용의 경중을 따져서 판단하시면 이렇게 다하고 마로 해임과 강등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 문항 한번 넘어가 보죠. 자, 6번 문제도 문서 의사표현,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 평가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크게 몇 개의 문단으로 2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지금 보시면 가격 변동이죠. 가격 변동. 그게 뭐 국제 정세나 금융시장 등의 변화에 따라 원자재 가격 출렁이곤 한다. 이런 가격 변동은 다른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예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휘발유와 전기 두 가지의 상품이죠. 그 상품에 대한 예인데요. 지금 휘발유는 쭉 읽어보시면 휘발유는 원자재 이제 원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겠죠. 가장 크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뭐 공급자가 그 가격을 판매 가격을 인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요자들은 다른 그 휘발유를 찾아서 주유소를 찾아가지고 주유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거는 공공사업 아니겠습니까? 전기는.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일반인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그거를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료는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수요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물론 이제 좀 전기를 아껴 쓰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어떤 부분들에 영향을 받겠지만 크게 다른 어떤 대안이 없죠. 그래서 영향을 얘도 지금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예시고요. 핵심적인 건 이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고 있죠. 자, 휘발유 시장과 전기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두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경쟁의 정도. 이것이 이 제시문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고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 파는 주유소는 여러 곳인 반면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입니다. 휘발유 시장이 비록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기 시장에 비해서는 경쟁의 정도가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시장의 공급자 수요자는 시장 규모에 비해 개별 거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개인이 가서 주유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전체의 거래량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 크게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휘발유 시장은 어느 정도 경쟁적이다. 결론입니다. 휘발유 시장은 어느 정도 경쟁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기 공급자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전체를 다 조종하는 거죠. 셈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기 시장은 경쟁적이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이론들을 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 X 표시하시고요. 선택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볼게요. 재화의 소비자와 생산자 측면에서 볼 때 휘발유 시장은 전기 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휘발유 시장이 전기 시장보다 더 경쟁적임을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번은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새로운 기업이 시장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정도로 볼 때 휘발유 시장은 전기 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다. 그렇죠. 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 가능성이 전기 시장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기존 기업들이 담합을 통한 당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휘발유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완전 경쟁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죠? 일부 담합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제공되는 재화의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볼 때 전기 시장은 휘발유 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다. 일단 틀렸죠. 전기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제시문의 내용은 주유소 시장이 전기 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언급들, 뭐 이런 측면, 각 측면들이 정확하게 제시문에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휘발유 시장이 전기 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 그런 내용을 보이는 제시문이기 때문에 4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어떤 제시문의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요, 선택지의 내용만으로도 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1번은 휘발유가 더 경쟁적이야. 휘발유가 더 경쟁적이야. 휘발유가 완전 경쟁은 아니야.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는데 반면에 4번은 전기가 더 경쟁적이야. 1, 2, 3번의 선택지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그런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죠. 그러니까 4번의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재화의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품질이 동일하다면 경쟁적인 시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어쨌든 간에 사업자가 우리가 독점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품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 시장이 경쟁적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제시문에서 보시면 휘발유 시장조차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휘발유의 뭐 주유소마다의 어떤 품질의 편차 이런 것들은 체감할 수 있죠. 실제로는. 하지만 제시문의 내용을 보시면 주유소 하나가 2% 올렸다라고 하면 그 주유소를 대신해서 다른 주유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미 제시문에서는 휘발유 시장조차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어디가 더 경쟁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어떤 힌트를 가지고 골라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을 보시죠.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 지금 논지 강화죠. 자,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례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방안,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가장 적정한 방안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제시문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과학 지식이 인공물에 응용되면 기술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딱 읽으시자마자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과학이 먼저 발견이 되고 그것이 기술로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과학 지식은 뭔가 추상적이고 지식을 위한 지식 본질 뭔가 더 이렇게
이걸 고차원 저차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본질, 기본 이런 것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은 실용성, 효용, 디자인. 요거는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지식과 과학 지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요 다음 문장 보시면 이것 이렇습니다. 과학은 지식으로, 그죠? 기술은 지식의 응용으로 차이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과 내용이 동일한 거죠. 그죠? 일관된 내용이고요. 오히려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은 역사적으로 과학에 앞선다라고 그랬어요. 기술이 상용화가 막 돼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과학 이론이 발견되기도 한다. 발견된다.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 이거야 라는 것을 필자는 주장하고 믿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사례를 보도록 하죠. 지금 기억 사례를 보시면 부피가 줄어든다. 진흙을 가열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거는 뭐예요? 과학적 지식이죠. 과학적 지식. 근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발명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기술자로서의 그의 경험 덕분이었다. 그럼 뭐예요?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는데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니은 볼게요. 와트는 응축기 고안에서 뉴커먼 증기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블랙의 숨을 열 이론, 이것도 뭐예요? 과학 지식이죠. 이거 과학 지식입니다. 이 점은 증기기관이 상용화된 지 한참 후에 밝혀졌다. 증기기관의 상용화는 어떻습니까? 기술 지식인 거죠. 실용성, 효용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과 니은은 결국 기술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과학이 그걸 바탕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사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지금 연구개발된 20개 핵심 무기 조사했는데 중간 무기 그중 91%가 기술 연구 개발, 9%만이 과학 연구에 기인했다. 즉 얘는 좀 뭔가 기술과 과학의 투자 비율을 본다면 당연히 이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되겠죠. 자, 선택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세 사례를 기술과 과학이 독립적으로 발전.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제시문에서 과학과 기술이 완전 따로 발전하는 거야라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에는 과학이 먼저고 그걸 바탕으로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지 않아.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에 상용화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론, 지식들이 발견됐다라는 것의 주장이지 그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것의 선후 관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이지 별개로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도 이제 이 표현 때문에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번 보이시나요?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그 기억, 니은, 디귿의 내용에 적절한 어떤 분석과 배치를 떠나서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없애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하고 4번인데요. 지금 기억과 니은을 기술도 지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 아니죠. 기억과 니은은 분석한 대로 기술이 먼저고 그 다음이 과학이야. 발전의 어떤 단계, 선후 관계를 얘기해 주는 근거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할 때 과학이 발전한다. 요거는 사실 디귿 보기는 조금 어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억,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은 안 된다라고 보시고 당연히 남는 거 2번 선택하시면 되는데 공부 차원에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기술이 과학의 응용으로서 발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과학이 기술의 어떤 그 상용화를 통해서 그것에 축적된 어떤 활용을 통해서 발견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 디귿은 과학이 기술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렇죠?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기술에 조금 더 많이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술이 과학의 응용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예, 그렇죠. 제시문에 있는 마지막 결론적인 이런 내용을 근거로서 활용하는 데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문제 다 풀고 들어오셨으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여전히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이냐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선택지 보시면 비교 우위가 나오고요. 절대 우위가 나옵니다. 그럼 그 단어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비교 우위는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 비교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쭉 보시면 되고요. 절대 우위라는 단어는 여기 처음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국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높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우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 당연히 3번, 4번 다 지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여기 예를 보시면 지금 한국은 자동차를 동일한 조건이겠죠. 한 명의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여기 일하면 10대, 라디오 10대. 칠레는 자동차 3대, 라디오 6대입니다. 그럼 자동차 한 대당 라디오의 비율이 1대1이죠. 한 대당 한 대를 만들고요. 한 대당 두 대를 만들죠.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누가 더 비교 우위에 있느냐? 효율적인 게 한국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 나라에서 자동차 생산의 기회 비용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회 비용이 더 낮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기회 비용이 더 낮다. 그래서 이쪽이 높은 거죠. 한 대당 두 대니까요. 즉 이제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어느 재화의 생산에 있어 그 재화의 기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는다. 이게 이제 또 문제 풀이의 핵심이죠. 여기요. 기회 비용이 낮은 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근데 한국과 칠레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한 대당 한 대당 두 대니까 한국이 더 낫다라는 거죠. 낫다. 기회 비용이 낮다. 그러므로 얘가 비교 우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칠레에 비해 자동차 생산에 있어 비교 우위를 지닌다. 1번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뭐 이것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파악하시면 그 안에 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2의 능력 평가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엿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X 표시하시고요. 지금 크게 두 개의 문단인데요.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볼까요? 고용률 70%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뭐 시행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어떤 설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예상하시면 되고요. 지금 첫 번째 문단은 좀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문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도 쉽게 선택지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장시간 근로 개선, 그 다음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그러면 장시간 근로 있죠. 그 다음에 시간제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도 맞다. 그 선택지에 있는 어떤 핵심 단어들이 제시문에 등장했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 서비스 강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 청년 이런 거죠. 그럼 여성 있죠.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이 보육 서비스를 강화해서 양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연 근무제 확대 실시 이런 건 지금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럴싸하죠. 선택지만 보면 일자리 창출의 내용으로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선택지만 보게 되면 제시문을 무시하시고 그럼 1, 2, 3, 4번이 다 그럴싸합니다. 이런 거는 선택지만으로 쉽게 빠르게 판단하시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죠. 그래서 유연 근무제 확대 실손, 삶의 질 개선 유도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시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문단을 통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요약된 1문단을 통해서 단어에 대한 등장 여부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부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2의 능력이죠. 자, 폴리페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를 추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추론한다라는 건 뭔가 내가 유추한다는 거죠. 제시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올바른지, 정확한지, 틀린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의 판단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추론관계가 필요한 거죠. 자, 일단 제시문은 크게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예, 맞네요. 자,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짤막하지만 1, 2, 3, 4, 5, 6 6개의 문단이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문단을 한번 살짝 볼까요? 폴리페놀이라는 것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비단 좀 과학적인 내용이니까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신다고 해서 못 푸실 문제 아닙니다. 그냥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소 원자 하나가 벤젠의 수소 원자 하나가 히드록시기로 치환됐다. 뭐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개 이상의 히드록시기가 한 분자에 있는 것이다. 누가? 폴리페놀이. 폴리라는 건 뭔가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개인 거. 그 다음에 폴리페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종류가 나와 있고 또 눈에 띈 게 먼저 과일, 그 다음에 뭐 콩 이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뭐 여기 이제 위에도 있고요. 녹차에 든 카테킨,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페놀에 대해서 뭐 생성된 식물이라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산소의 어떤 그 보시면 장점 단점인 거죠. 양면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필요한데 과하면 독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폴리페놀은 이런 활성산소, 그러니까 유해산소라고 하죠. 위에 문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기능에 대해서 좋다라는 거죠. 자,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인간에게 산소는 양면성을 가진 성분이다. 어디 있죠? 아까 여기, 그죠?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포를 파괴시키는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적정량이면 도움을 주지만 과다하면 주위의 세포막이나 염색체 그리고 단백질들을 손상시킨다. 네. 저도 이거 뭐 요즘 이제 운동을 하다가 과한 운동을 해서 이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증이라고 이산화탄소가 이건 좀 산소랑 별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 경험담을 좀 얘기하려다가 산소가 어쨌든 독성 물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하면. 그 양면성을 가졌는데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 맞죠? 예, 산소는 필요하죠. 한편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인해 각종 질병이 될 수도 있다. 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선택지는 4번째 문단의 근거로 수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폴리페놀은 페놀 구조가 2개 이상. 예, 그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여기. 예. 문자 물질이며 탄닌, 플라보노이드, 카테킨 등이 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카테킨,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탄닌, 그죠? 뭐 플라보노이드 이런 거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도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나 콩에도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 여기 이 문단에 있죠. 예. 그래서 맞고요. 자, 4번 볼게요. 정답 4번인데요. 다크 초콜릿에 많은 폴리페놀이 들어있으므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예, 그럴까요? 지금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추론 문제는요. 제시문을 넘어서는 어떤 유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크 초콜릿에 폴리페놀이 포도보다 3배가 많아. 그래서 효능이 좋아라고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런 단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선택지를 보든지 간에 뭐 반드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언제나 항상 뭐 이런 것들 있죠.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단 예외 없이 항상 그러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그 이면의 상식이 좀 필요하긴 한데 1, 2, 3번으로 쭉 따라오셨다면 4번 체크하시는 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뭐 그냥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뭐 중성지방이 많거나 비만인 사람,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좀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정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답 4번 하시면 되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 자,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X 표시하고요. 지금 보시면 일중 당좌 대출이라는 것에 대한 제도와 그것에 대한 이용 실적의 예가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 보시고 두 번째 문단,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기업 재수출 물량에 대한 외화 자금을 대규모 원화로 환전 시 은행 보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중 당저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제도의 취지, 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지 내용이니까 아마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지급 결제 부족 자금을, 그죠? 기업 재수출 물량에 대한 외화 자금을 원화로 환전 시 은행 보유 자금이 부족할 경우죠. 예. 지금 정확한 그 예죠. 지급 부족일 됐어요. 그럴 때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간 거래 자금을 매개하는 기업 간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옳은 표현이다, 옳은 내용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갈게요. 해당 일중 시중은행은 개인 대출 자금 요거 보세요. 지금 이 제도는요. 기관 대 기관이에요. 그죠? 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인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 대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가능하냐? 이런 거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참고로 이제 3번 볼게요. 정답은 나왔습니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당좌 예금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죠.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느냐. 지금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당좌 예금 계정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이렇게 돼 있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상환하지 못하면 추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보시면 상환 마감, 여기 밑에 보세요. 상환 마감 시까지 동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환이 되고요. 그 경우 이용도 제한될 수 있다라고 제시문에서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찾는 건 어렵지 않고요. 정답 2번. 개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이다. 세 가지 덕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러면 각 문단 3개고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단을 쭉 보시면 지금 어디 여기요. 이제 뭐 독립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리고 나서 하지만 협력의 수준을 넘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독립성이구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혹시 시간의 촉박함에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뭐 통화정책의 신뢰성, 유효성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이 독립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주의하세요. 주의. 자, 그래서 독립성이 첫 번째 문단의 핵심 키워드고요. 두 번째 문단 보죠. 두 번째 문단 쭉 보시면 투명하게, 그렇죠? 공개될수록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그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 형성이 용이해져 독립성 제고, 오히려 독립성까지도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투명하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고 시의성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두 번째는 투명성이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립성, 투명성 2번의 정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은 책임성이죠. 책임성.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예. 자신의 정책 경쟁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법적, 정치적 의무를 부여받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겠죠. 각 문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내지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담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으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12번까지 정리해봤고요. 잘 좀 더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